2024년 3월 15일 서울 성북구의 한 주택. 오늘은 시어머니 박순자 씨의 칠순잔치가 열리는 날이었습니다. 현관 앞에서 백구의 낮은 으르렁거림이 들려왔어요. 며느리 은지 씨는 한숨을 쉬며 손에 든 꽃다발을 꽉 쥐었습니다. 백구, 시어머니가 15년 전부터 키워온 풍산개였어요. 새하얀 털에 당당한 체구를 가진 우리나라 토종개. 충직하기로 유명한 풍산개는 시어머니가 가장 아끼는 반려견이었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백구는 은지 씨만 보면 경계했어요. 다른 가족들에게는 꼬리를 흔들며 반기면서도 유독 며느리에게만 이빨을 드러내며 으르렁거렸습니다. 10년 동안 말이에요. 현관문이 열렸어요. 시누이 영애 씨가 미안한 표정으로 은지 씨를 맞이했습니다. 또 백구가 그래요? 어머, 형님 미안해요. 은지 씨는 웃으며 괜찮다고 했지만 속으로는 쓰라렸어요. 10년이 지났는데도 이 집개조차 자신을 가족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 같았거든요. 남편 준호 씨가 나와서 백구를 말렸습니다. 백구는 한 번 더 며느리를 노려보더니 마당으로 돌아갔어요. 거실로 들어서니 벌써 친척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화려한 분홍색 한복을 입고 상석에 앉아 계셨어요. 은지 씨가 공손히 인사를 드리며 꽃다발을 건넸습니다. 어머님, 칠순 축하드려요. 시어머니의 대답은 늘 그랬듯 짧았어요. 응 왔니? 따뜻하지도 차갑지도 않은 그 중간 어디쯤의 목소리. 10년 동안 한 번도 변한 적 없는 그 톤이었죠. 은지 씨는 지난 10년 동안 시어머니의 마음을 얻으려고 정말 많이 노력했어요. 명절마다 정성껏 음식을 준비하고 주말마다 안부 전화를 드리고 생신 때마다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한 번도 은지 씨를 편하게 대해주신 적이 없었어요. 은지 씨는 알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다른 며느리들에게는 웃으며 이야기하시는 걸 여러 번 봤으니까요. 유독 자신에게만 그 냉랭한 거리를 유지하셨죠. 식사 시간이 되었습니다. 은지 씨는 부엌으로 가서 음식을 나르기 시작했어요. 오늘을 위해 3일 동안 준비한 음식들이었습니다. 갈비찜, 잡채, 동그랑땡, 전, 나물. 시어머니가 좋아하실 만한 것들로 가득했죠. 시동생 며느리 수진 씨가 감탄했습니다. 와, 형님 이거 다 만드셨어요? 대단하다. 은지 씨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어머님이 좋아하실까 싶어서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야! 갑자기 거실에서 비명소리가 들렸어요. 은지 씨는 황급히 부엌에서 뛰어나갔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본 광경은 정말 믿을 수 없었어요. 백구가 은지 씨의 가방을 입에 물고 마당으로 뛰어가고 있었던 겁니다. 은지 씨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가방 속에는 절대로 들키면 안 되는 것들이 들어 있었거든요. 그녀의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은지 씨는 떨리는 목소리로 소리치며 백구를 쫓아 마당으로 뛰어나갔어요. 하지만 백구는 이미 가방을 마당 한가운데 내려놓고 발로 누르고 있었습니다. 친척들이 우르르 마당으로 나왔어요. 은지 씨가 어색하게 웃으며 가방을 집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백구는 그녀가 다가가자 으르렁거리며 가방을 더 세게 눌렀어요. 그러더니 날카로운 이빨로 가방 지퍼를 물어뜯기 시작했습니다. 준호 씨가 달려와 백구를 말렸지만 이미 늦었어요. 찢어진 가방에서 하얀 봉투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병원 진료 기록지들, 약봉지들, 그리고 모든 서류에는 시어머니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시아버지가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신경과 치매 검사. 순간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은지 씨에게 쏟아졌어요. 영애 씨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형님, 이게 무슨... 은지 씨는 입술을 깨물었어요. 3년 동안 숨겨왔던 비밀이 이렇게 들통날 줄은 몰랐습니다. 시어머니는 창백한 얼굴로 며느리를 노려보고 계셨어요. 그 목소리가 차갑게 떨렸습니다. 내가 뭘 한 거니? 그 순간 은지 씨의 머릿속으로 지난 3년간의 기억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3년 전 2021년 봄이었습니다. 은지 씨는 시어머니에게서 이상한 점을 발견하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은지 씨가 물었습니다. 어머님, 지난주에 드린 반찬 맛있으셨어요? 시어머니는 고개를 갸우뚱하셨어요. 무슨 반찬? 갈비찜 해드렸잖아요. 나는 못 받았는데? 그날 은지 씨가 직접 냉장고에 넣어드린 걸 확인했는데 시어머니는 기억하지 못하셨어요. 처음에는 바쁘셔서 깜빡하셨나 보다 했습니다. 나이가 드시면 그럴 수도 있으니까요. 하지만 그런 일이 점점 잦아졌어요. 준호 씨가 어머니께 전화했다고 했는데 시어머니는 기억하지 못하셨습니다. 병원 가는 날을 잊으신 적도 있었어요. 심지어 며칠 전에 있었던 일도 가끔 기억하지 못하셨죠. 가족들은 엄마가 나이 드셔서 그래 하고 넘겼습니다. 하지만 은지 씨는 불안했어요. 간호조무사로 일했던 경험이 있던 그녀는 이런 증상들이 단순한 노화가 아닐 수도 있다는 걸 알았거든요. 그래서 어느 날 은지 씨는 몰래 시어머니를 모시고 병원에 갔습니다. 백화점 가실래요? 새로 나온 옷 구경하러요. 시어머니는 좋다고 하셨어요. 하지만 백화점은 핑계였습니다. 진짜 목적지는 백화점 근처에 있는 대학병원 신경과였죠. 병원 대기실에서 은지 씨의 손은 땀으로 축축했어요. 검사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그녀는 계속 기도했습니다. 제발 아무 일 없기를. 제발. 하지만 현실은 냉정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조심스럽게 말씀하셨어요. 보호자분, 환자분께서 경도인지장애 초기 단계로 보입니다. 쉽게 말하면 치매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는 단계예요. 은지 씨의 손이 떨렸어요. 치매요? 아직 치매는 아닙니다. 하지만 관리하지 않으면 5년 안에 치매로 진행될 확률이 50%가 넘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의사는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지금부터 꾸준히 관리하시면 진행을 늦추거나 멈출 수 있습니다. 약물 치료와 함께 인지 훈련이 필요해요. 매일 산책, 규칙적인 생활, 두뇌 활동, 이런 것들이 중요합니다. 그날 밤 은지 씨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침대에 누워서 계속 고민했습니다. 가족들에게 알려야 하나? 하지만 시어머니의 자존심을 생각하니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시어머니는 평생 강인하게 사셨어요. 6남매를 키우시면서도 한 번도 약한 모습을 보이지 않으셨죠. 늘 당당하고 씩씩하신 분이었습니다. 나는 누구에게도 짐이 되기 싫어. 시어머니가 자주 하시던 말씀이었어요. 만약 가족들이 치매 진단을 알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분명히 시어머니를 불쌍히 여기며 조심스럽게 대하겠죠. 모든 일에서 배제하고 엄마 쉬세요 하며 모든 걸 대신 해주려고 하겠죠. 그건 시어머니가 가장 싫어하시는 거였어요. 은지 씨는 그날 밤 결심했습니다. 내가 혼자 관리하자. 어머님이 최대한 오래 당신답게 사실 수 있도록. 아무도 모르게. 그날부터 은지 씨의 비밀 생활이 시작됐습니다. 매주 목요일이 되면 은지 씨는 시어머니께 전화를 드렸어요. 어머님, 오늘 백화점 가실래요? 그래, 좋지. 백화점은 병원 근처에 있었습니다. 진료를 마치고 나면 정말로 백화점에 들러 차 한잔하고 쇼핑도 구경하고 왔어요. 가족들은 형님이 어머님 모시고 자주 놀러 다니네 정도로만 생각했습니다. 약도 몰래 챙겨드렸어요.
은지 씨는 시어머니께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님, 이거 혈압약이에요. 꼭 드셔야 해요. 그래, 알았어. 실제로는 치매 진행을 늦추는 약이었지만 은지 씨는 혈압약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시어머니가 의심하지 않으시도록요. 그리고 매일 저녁 은지 씨는 시어머니와 함께 산책을 했어요. 어머님, 오늘 날씨 참 좋죠? 그러게. 산책하기 딱 좋네. 오늘이 며칠이에요? 15일? 맞아요. 잘하셨어요. 그럼 오늘 요일은? 수요일? 정답이에요. 이런 식으로 은지 씨는 매일 간단한 질문들로 시어머니의 기억력을 자극했습니다. 날짜, 요일, 계절, 날씨. 일상적인 것들을 반복해서 물어보며 두뇌 활동을 촉진시켰죠. 산책하며 꽃 이름을 맞추기도 하고 지나가는 사람들 옷 색깔을 기억하게 하기도 했어요. 집에 돌아와서는 오늘 본 것들을 다시 한번 이야기하게 했습니다. 어머님, 오늘 산책하면서 뭐 봤어요? 개나리가 피었고 노란색 옷 입은 아주머니도 봤고. 맞아요. 잘 기억하셨어요. 3년 동안 말이에요. 3년 동안 은지 씨는 혼자서 이 모든 걸 감당했습니다. 병원비는 매달 30만 원씩 나갔어요. 약값도 매달 20만 원. 정밀 검사할 때는 한 번에 100만 원이 넘게 나갔죠. 3년 동안 총 1,500만 원. 은지 씨는 자신의 월급 250만 원 중 거의 대부분을 병원비에 썼습니다. 남은 돈으로 교통비, 식비를 해결하고 나면 자신을 위해 쓸 돈은 거의 없었어요. 옷도 못 샀습니다. 화장품도 저렴한 것만 샀어요. 친구들 모임도 거절했습니다. 돈을 아껴야 했거든요. 남편에게도 말 못했어요. 말하면 시어머니가 알게 될 테니까요. 그리고 준호 씨는 어머니를 너무 사랑하는 아들이었습니다. 알게 되면 분명히 어머니께 직접 물어볼 거고, 그럼 모든 게 들통날 테니까요. 그래서 은지 씨는 혼자 감당했습니다. 매주 목요일 병원 진료, 매일 저녁 산책, 매일 아침 저녁으로 약 챙겨드리기, 그리고 시어머니의 상태를 꼼꼼히 기록하는 일까지. 은지 씨는 노트 한 권을 마련해서 매일매일을 기록했어요. 2021년 6월 3일. 오늘 어머님이 지난주 일을 기억하지 못하심. 하지만 산책 후 다시 물어보니 기억해내심. 긍정적 신호. 2021년 9월 15일. 어머님이 며느리 이름을 순간적으로 잊으심. 5초 후 기억해내심. 진행이 멈춘 것 같지는 않음. 내일 병원 예약. 2022년 2월 20일. 검사 결과 MMSE 점수 26점. 6개월 전보다 2점 상승. 의사 선생님 놀라심. 관리가 잘 되고 있다고. 이런 식으로 3년 동안 빼곡히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일이 있었어요. 백구가 변하기 시작한 겁니다. 원래 백구는 은지 씨를 보면 으르렁거렸어요. 하지만 은지 씨가 시어머니를 돌보기 시작한 후부터 백구의 태도가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여전히 경계는 했지만 예전처럼 공격적이진 않았어요. 오히려 멀리서 은지 씨를 지켜보는 것 같았습니다. 은지 씨가 시어머니와 산책 나갈 때면 백구는 늘 따라왔어요. 뒤에서 조용히 걸으며 두 사람을 지켜봤습니다. 은지 씨가 시어머니께 약을 드릴 때면 백구는 가만히 앉아서 그 모습을 지켜봤어요. 마치 시험하는 것 같았습니다. 이 사람이 정말 우리 주인을 위하는 사람인가? 3년 동안 백구는 은지 씨를 관찰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드디어 백구가 움직인 거예요. 시아버지의 목소리가 거실에 울렸습니다. 대답해봐, 은지야. 이게 다 뭐야? 은지 씨는 깊은 숨을 들이쉬었어요. 이제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고개를 숙인 채 그녀가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조용히 천천히 말을 이어갔어요. 3년 전부터 어머님을 병원에 모시고 다녔습니다. 준호 씨가 놀란 표정으로 아내를 바라봤습니다. 은지 씨의 목소리가 계속됐어요. 어머님께서 경도 인지장애 진단을 받으셨어요. 치매 초기 단계였습니다. 시어머니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 목소리가 떨렸어요. 내가 감히, 내가 무슨 권한으로. 은지 씨는 고개를 더 깊이 숙였습니다. 어머님, 저는 단지. 닥쳐. 나는 멀쩡해. 치매. 말도 안 돼. 준호 씨가 어머니를 부축했습니다. 영애 씨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어요. 형님, 이게 사실이에요? 3년 동안 우리한테 숨겼다고요? 시동생 민수 씨도 화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왜 말 안 했어? 우리 가족인데. 은지 씨는 눈물을 참으며 대답했어요. 죄송해요. 하지만 어머님의 자존심을 생각하면 말할 수가 없었어요. 자존심? 그게 지금 중요한 거야? 은지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머님은 평생 강하게 사셨잖아요. 누구에게도 짐이 되기 싫어하시는 분이에요. 만약 여러분이 알았다면 어머님을 어떻게 대했을까요? 불쌍히 여기며 조심스럽게 대하셨을 거예요. 그게 어머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거잖아요. 시어머니가 은지 씨의 말에 움찔했습니다. 은지 씨가 말을 이었어요. 그래서 저 혼자 관리하기로 했어요. 어머님이 최대한 오래 당당하게 사실 수 있도록. 거실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영애 씨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그럼 그동안 백화점 간다고 한 게, 네, 병원 갔다 온 거예요. 혈압약이라고 한 건 치매약이었어요. 매일 저녁 산책은 인지훈련이었습니다. 은지 씨의 대답에 가족들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준호 씨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럼 엄마는 정말 치매였다는 거야? 은지 씨는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초기 단계였어요. 하지만 3년 동안 꾸준히 관리해서 최근 검사 결과 보세요. 진행이 거의 멈췄어요. 시아버지가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3년 전 검사 결과와 최근 검사 결과가 나란히 있었어요. 정말이네. 오히려 일부 수치는 좋아졌어. 은지 씨가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매일 산책하며 인지훈련하고 꾸준히 약 드시고 규칙적인 생활하시니까요. 의사 선생님도 놀라셨어요. 이 정도 나이에 이렇게 관리가 잘 되는 경우는 드물다고. 영애 씨가 눈물을 훔쳤습니다. 형님, 그동안 혼자 이 모든 걸? 민수 씨가 물었습니다. 병원비는 어떻게 했어? 은지 씨의 대답에 모두가 숨을 죽였습니다. 제 월급으로 됐어요. 지금까지 한 1,500만 원 정도요. 1,500만 원? 준호 씨가 충격받은 표정으로 아내를 바라봤어요. 여보, 왜 나한테도 말 안 했어? 당신한테 말하면 어머님이 알게 될까봐. 은지 씨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눈물이 터져 나왔거든요. 3년 동안 혼자 견뎌온 무게가 한꺼번에 쏟아지는 것 같았어요.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했던 외로움, 매달 병원비를 감당하느라 자신을 포기해야 했던 아픔, 혹시 들킬까봐 늘 조마조마했던 두려움.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그때 백구가 슬금슬금 은지 씨 옆으로 다가왔습니다. 처음이었어요. 백구가 은지 씨에게 경계심 없이 다가온 건 백구는 은지 씨의 손을 살짝 하자주었어요. 따뜻하고 부드러운 혀의 감촉이 느껴졌습니다. 마치 말하는 것 같았어요. 수고했어. 너는 진짜 가족이야. 은지 씨는 백구를 안았습니다. 그리고 3년 만에 처음으로 마음껏 울었어요. 한참을 울던 은지 씨가 고개를 들었을 때
시어머니가 천천히 그녀에게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은지 씨는 고개를 숙인 채 서 있었어요.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여전히 떨리고 있었습니다. 고개 들어봐. 은지 씨는 조심스럽게 고개를 들었습니다. 시어머니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 고여 있었어요. 어머님, 시어머니가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미안하다. 은지 씨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어요. 시어머니가 자신에게 사과를 10년 동안 너를 힘들게 했구나.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님. 아니야. 나도 알아. 내가 너한테 차갑게 대했다는 거. 시어머니가 은지 씨의 손을 잡았습니다. 10년 만에 처음으로요. 따뜻한 손의 온기가 전해졌어요. 시어머니가 말을 이어갔습니다. 사실은 나도 널 좋아했어. 처음 우리 준호가 데려왔을 때부터. 어머님, 착하고 예쁘고 우리 아들한테 딱이다 싶었지. 근데 시어머니가 말을 잇지 못했어요. 한참을 망설이시다가 깊은 숨을 들이쉬셨습니다. 내가 시집왔을 때 시어머니가 나한테 너무 잘해주셨거든. 친딸처럼 대해주셨어. 은지 씨는 조용히 들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편했어. 행복했지. 근데 그게 나를 나약하게 만들었어. 시어머니의 목소리에 후회가 섞여 있었어요. 시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 나는 혼자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이 됐어. 너무 시어머니한테 의지했던 거야. 밥도 제대로 못하고 집안일도 제대로 못하고. 시어머니가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너무 창피했어. 그래서 결심했지. 내 며느리는 나처럼 되지 않게 하겠다고. 처음부터 강하게 만들겠다고. 시어머니가 은지 씨의 손을 꽉 쥐었어요. 그래서 일부러 차갑게 대했어. 내가 강해지기를 바라면서. 내가 나한테 의지하지 않기를 바라면서. 은지 씨의 눈에서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하지만 너는 이미 충분히 강했구나. 아니, 나보다 훨씬 강했어. 어머님, 저는 3년 동안 혼자서 나를 돌봐준 거야. 남편한테도 말 못하고 1,500만 원이나 쓰면서 내 자존심까지 지켜주려고. 시어머니가 흐느끼기 시작했어요. 정말 고마워. 그리고 미안해. 은지 씨도 울었습니다. 시어머니도 우셨어요. 10년 만에 처음으로 두 사람은 진짜 모녀처럼 안고 울었습니다. 준호 씨가 두 사람을 안았고 영희 씨와 민수 씨도 다가와 함께 안았어요. 한참을 그렇게 있다가 시어머니가 백구를 바라보셨습니다. 저 녀석이 알고 있었던 거야. 내가 나를 돌보고 있다는 걸. 백구는 가족들을 바라보며 꼬리를 살랑살랑 흔들었어요. 시어머니가 백구의 머리를 쓰다듬으셨습니다. 풍산개는 원래 영리해. 주인을 지키는 본능이 강하지. 그래서 백구는 널 시험한 거야. 정말로 나를 위하는 사람인지. 그래서 저만 보면 으르렁거렸던 거군요. 응. 그리고 오늘은 때가 됐다고 판단한 거겠지. 이제 가족들이 알아야 한다고. 시어머니가 백구를 안았습니다. 우리 백구 정말 똑똑하지? 백구가 시어머니 얼굴을 핥아주었어요. 준호 씨가 아내를 꽉 안으며 말했습니다. 여보, 고생 많았어. 정말 미안해. 당신은 잘못한 거 없어요. 아니야. 나는 옆에 있으면서도 내가 이렇게 힘든 줄 몰랐어. 내가 더 관심 가졌어야 했는데. 영애 씨와 민수 씨도 은지 씨에게 다가왔습니다. 형님,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엄마 돌봐주셔서. 이제부터는 우리가 도울게요. 혼자 하지 마세요. 가족들이 모두 은지 씨를 안아주었어요. 10년 만에 처음으로 은지 씨는 이 집의 진짜 며느리가 된 기분이었습니다. 칠순잔치는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갔어요.
친척들은 이미 돌아가고 가족들만 남아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시아버지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엄마 상태는 어때? 은지 씨는 가져온 진료 기록들을 꺼내 보여드렸어요. 지금은 많이 좋아지셨어요. 의사 선생님도 놀라셨어요. 서류들이 테이블 위에 펼쳐졌습니다. 3년 전 첫 검사 때는 MMSE 점수가 24점이었어요. 경도인지장애 초기였죠. 정상과 치매 사이 단계예요. 민수 씨가 물었습니다. MMSE가 뭐예요? 간단히 말하면 치매 선별 검사예요. 30점 만점인데 24점 미만이면 치매 의심, 24-26점이면 경도인지 장애예요. 이 상태에서 관리를 안 하면 5년 안에 치매로 진행될 확률이 50%가 넘어요. 가족들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럼 지금은요? 지금은 28점이에요. 거의 정상 범위예요. 와, 가족들이 감탄했습니다. 은지 씨는 지난 3년간의 기록을 보여드렸어요. 두꺼운 노트 한 권이 테이블 위에 놓였습니다. 빼곡히 적힌 글씨들이 보였어요. 매주 목요일 병원 진료 기록, 매일 복용하신 약, 매일 저녁 산책하며 한 인지훈련 내용들 다 기록했어요. 시어머니가 놀란 표정으로 노트를 보셨습니다. 내가 이 모든 걸 기록했어? 네. 진행 상황을 체크하려고요. 시어머니가 노트를 넘기시다가 한 페이지에서 멈추셨어요. 그 페이지에는 시어머니에 대한 은지 씨의 소감이 적혀 있었습니다. 2021년 11월 3일. 오늘 어머님이 저를 은지야라고 불러주셨다. 10년 만에 처음이다. 병원 갔다 오는 길에 어머님이 제 손을 잡으며 고맙다고 하셨다. 가슴이 뭉클했다. 어머님도 알고 계셨구나. 제가 어머님을 돌보고 있다는 걸. 하지만 가족들에게 말씀 안 하시는 걸 보니 어머님도 숨기고 싶으신 게 분명하다. 알겠습니다, 어머님. 제가 끝까지 지켜드릴게요. 시어머니가 눈물을 닦으셨어요. 너는 이 모든 걸 알고 있었구나. 네, 어머님. 나는 내가 눈치챘을까봐 걱정했어. 그래서 더 모른 척 했는데. 저도 알았어요. 어머님이 알고 계시다는 거. 두 사람은 서로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같은 걸 숨기고 있었던 두 사람처럼요. 영애 씨가 백구를 가리키며 물었습니다. 그럼 백구는요? 은지 씨가 백구를 쓰다듬으며 설명했어요. 백구는 처음부터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풍산계는 후각이 정말 뛰어나거든요. 사람의 스트레스 호르몬 변화도 감지할 수 있대요. 그래서요? 어머님의 뇌 화학물질 변화를 백구가 감지했을 거예요. 그래서 경계했던 거죠. 하지만 동시에 저를 시험했던 것 같아요. 시험? 네. 제가 진짜로 어머님을 돌보는 사람인지 아니면 다른 의도가 있는 사람인지 3년 동안 저를 지켜본 거예요. 은지 씨는 백구를 바라봤습니다. 백구는 은지 씨를 빤히 쳐다보며 꼬리를 흔들었어요. 매일 어머님을 모시고 산책 나가는 저를, 몰래 약을 챙겨드리는 저를 백구는 다 지켜봤어요. 그래서 오늘 가족들에게 알려야 한다고 판단한 것 같아요. 이제는 제가 충분히 믿을 만하다고. 백구가 은지 씨의 손을 다시 핥아주었습니다. 준호 씨가 백구를 안아 올렸어요. 우리 백구 정말 똑똑하네. 넌 우리 가족 지킴이야. 백구가 멍멍 짖었습니다. 마치 대답하는 것처럼요. 그런데 시아버지가 진료 기록을 보시다가 표정이 굳어지셨어요. 은지야, 이거. 서류 하나를 들어 보이셨습니다. 이 병원비 1,500만 원이 전부가 아니구나. 은지 씨는 깜짝 놀라 시아버지가 보시는 서류를 확인했어요. 그건 은지 씨가 깜빡하고 챙기지 못한 초기 진료 기록이었습니다. 여기 보면
첫 1년 동안 MRI, PET 스캔, 각종 정밀 검사. 이것만 해도 500만 원이 넘는데 은지 씨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쓴 돈이 얼마야? 시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은지 씨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2천만 원 정도요. 뭐? 가족들이 모두 놀랐습니다. 2천만 원을 내 혼자 댔다고? 준호 씨가 소리쳤어요. 내 월급이 얼마인데 한 달에 250만 원밖에 안 되잖아. 제 월급을 거의 다 병원비에 썼어요. 은지 씨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럼 넌 뭐로 살았어? 옷도 사고 화장품도 사고. 필요 없었어요. 어머님이 더 중요했으니까. 시어머니가 은지 씨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은지야, 너무 미안해. 너무. 괜찮아요, 어머님. 괜찮을 리가 있어? 내가 내 인생을 포기하면서까지. 포기한 거 아니에요. 선택한 거예요. 은지 씨가 시어머니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어머님을 돌보는 게 제겐 더 소중했어요. 그때 준호 씨가 무언가 깨달은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그럼 작년에 내가 회사 승진 포기한 것도. 은지 씨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이 모든 걸 말해주었어요. 은지야, 설마. 네. 승진하면 목요일마다 회의가 있었거든요. 어머님 병원 가는 날이었어요. 그래서 승진을 포기한 거야? 준호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건 선택의 문제였어요. 승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은지야. 준호 씨가 아내를 안았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나는 옆에 있으면서도 아무것도 몰랐어. 당신 잘못 아니에요. 아니야. 내 잘못이야. 내가 더 관심 가졌어야 했는데. 준호 씨가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왜 요즘 옷도 안 사고 친구 만남도 안 가고 주말마다 엄마 만나러 가는지. 나는 그냥 내가 착한 며느리인 줄만 알았어. 이렇게 희생하고 있는 줄은 몰랐어. 영애 씨와 민수 씨도 울고 있었습니다. 형님,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는 형님이 엄마 잘 모시는 줄만 알고 당연하게 생각했어요. 저희도 도왔어야 하는데. 형님 혼자. 아니에요. 괜찮아요. 은지 씨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그저 어머님이 행복하셨으면 했어요. 가족들 걱정 안 하시고 당당하게 사셨으면 했어요. 시어머니가 은지 씨를 꽉 안았습니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은지야. 백구가 두 사람 사이로 파고들며 꼬리를 흔들었어요. 마치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잘했어. 너는 진짜 가족이야. 그날 저녁 가족들은 오랜만에 진지한 대화를 나눴어요. 시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이제부터는 우리가 함께 엄마를 돌보자. 은지 혼자 짊어지게 할 순 없어. 우리 모두의 엄마니까. 영애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이제부터는 우리가 번갈아 가며 병원에 모시고 갈게요. 민수 씨도 말했어요. 저도 주말에는 시간 낼 수 있어요. 함께 산책하며 인지훈련 도울게요. 준호 씨가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병원비도 우리가 나눠서 내자. 은지 혼자 부담할 게 아니야. 그리고 은지야, 앞으로는 나한테도 좀 기대. 혼자 다 하려고 하지 마. 은지 씨의 눈에서 눈물이 났습니다. 기쁜 눈물이었어요.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시어머니가 은지 씨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은지야, 나도 고백할 게 있어. 네, 어머님? 사실은 나도 알고 있었어. 내가 나를 돌보고 있다는 거. 은지 씨가 놀라서 시어머니를 바라봤어요. 어머님, 백구가 내한테 유독 경계하는 걸 보고 이상하다 싶었거든. 그래서 슬쩍슬쩍 관찰했지. 시어머니가 미안한 표정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 약을 바꿔치기 하는 것도 봤고 병원 영수증 숨기는 것도 봤어. 6개월 정도 지나니까 다 눈치챘지. 그럼 처음부터 다 아셨어요? 응. 그런데 내가 가족들한테 말 안 하는 걸 보고 나도 모르는 척 하기로 했어. 왜요? 너한테 미안해서. 그리고 고마워서.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나도 무서웠어. 치매라는 진단이 나이 든다는 게, 가족들한테 짐이 된다는 게. 그런데 내가 아무 말 없이 돌봐줘서 나는 그냥 모르는 척 할 수 있었어. 덕분에 자존심 지킬 수 있었지. 어머님, 알아. 내가 날 위해서 한 거라는 거. 그래서 더 고마워. 시어머니가 은지 씨의 손을 꽉 잡았어요. 이제부터는 우리 진짜 모녀처럼 지내자. 10년 동안 차갑게 대한 거 용서해줘. 그리고 앞으로는 내가 내 진짜 엄마가 되어줄게. 약속해. 은지 씨는 시어머니를 안았습니다. 10년 만에 처음으로 진심으로요. 백구가 두 사람 사이에 머리를 들이밀며 꼬리를 흔들었어요. 우리 백구 덕분이네. 내가 오늘 비밀을 폭로해줘서 우리가 이렇게 된 거야. 시어머니가 백구를 안았습니다. 백구는 시어머니 얼굴을 하차주다가 은지 씨의 손도 하차주었어요. 마치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이제 너희는 진짜 가족이야. 그로부터 6개월이 지났습니다. 2024년 9월 시어머니는 이제 정말로 건강하셨어요. 최근 검사에서 MMSE 점수가 29점이 나왔습니다. 완전히 정상 범위였죠.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셨어요. 기적이에요. 이 나이에 이렇게 좋아지는 경우는 정말 드뭅니다. 가족들이 정말 잘 돌보셨네요. 이제 가족들은 함께 시어머니를 돌봤어요. 매주 병원은 준호 씨와 영희 씨, 민수 씨가 번갈아 가며 모시고 갔습니다. 매일 저녁 산책도 가족들이 돌아가며 함께 했어요. 은지 씨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주말마다 가족들이 모여서 시어머니와 함께 시간을 보냈어요. 함께 산책하고, 함께 요리하고,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어느 주말, 영애 씨가 오래된 사진첩을 꺼냈습니다. 엄마, 이거 봐요. 예전 사진이에요. 시어머니가 웃으며 사진을 보셨어요. 어머, 이때 내가 참 예뻤네. 은지 씨가 말했습니다. 지금도 예쁘세요, 어머님. 시어머니가 은지 씨의 뺨을 살짝 꼬집었어요. 이 아이가 입만 살았네. 가족들이 함께 웃었습니다. 백구는 옆에서 평화롭게 자고 있었어요. 이제 백구는 은지 씨를 완전히 받아들였습니다. 아니, 어쩌면 처음부터 받아들이고 있었는지도 몰라요. 다만 시험하고 있었던 거겠죠. 은지 씨가 백구를 불렀습니다. 백구야, 산책 갈까? 백구가 벌떡 일어나 꼬리를 흔들었어요. 어머님, 같이 가실래요? 그래, 가자. 시어머니가 은지 씨의 팔을 잡았습니다. 세 식구가 함께 공원으로 산책을 나갔어요. 시어머니와 은지 씨, 그리고 백구. 벤치에 앉아 석양을 바라보며 시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은지야, 너한테 정말 고마워. 내 인생의 마지막을 이렇게 행복하게 해줘서. 어머님, 무슨 말씀이세요? 아직 젊으시잖아요. 그래도 치매 진단받았을 때는 정말 무서웠어. 내가 나를 잃어버릴까봐. 하지만 너 덕분에 나는 여전히 나야. 기억도 하고 생각도 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알아볼 수 있어. 이게 다 내 덕분이야. 저야말로 감사해요, 어머님. 저를 가족으로 받아주셔서. 너는 처음부터 우리 가족이었어. 내가 인정을 안 했을 뿐이지. 두 사람은 서로를 안았습니다. 백구는 두 사람의 발치에 엎드려서 평화롭게 있었어요. 백구야, 너 정말 똑똑하다.
시어머니가 백구를 쓰다듬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아니었으면 우리가 이렇게 행복할 수 있었을까? 백구가 한번 짧게 짖었습니다. 마치 대답하는 것처럼요. 집에 돌아온 저녁, 준호 씨가 아내에게 물었어요. 여보, 후회하지 않아? 지난 3년 동안 많이 포기했잖아. 은지 씨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포기한 게 아니에요. 선택한 거예요. 그리고 전혀 후회 안 해요. 오히려 그 선택 덕분에 진짜 가족을 얻었으니까요. 준호 씨가 아내를 안았습니다. 고마워. 우리 엄마 돌봐줘서. 우리 엄마예요. 이제는 그날 밤 창밖을 보니 백구가 마당에서 달빛을 받으며 앉아 있었어요. 백구는 달을 보며 한번 짧게 울었습니다. 마치 누군가에게 보고하는 것 같았어요. 다 잘 됐어. 이 집은 이제 진짜 가족이야. 은지 씨는 백구를 보며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고마워, 백구야. 내가 우리 가족을 지켜줘서. 백구가 고개를 돌려 은지 씨를 바라봤어요. 그리고는 꼬리를 한번 흔들어 보였습니다. 마치 말하는 것 같았어요. 천만에. 이게 내일이야. 이 이야기는 실화를 바탕으로 재구성한 것입니다. 세상에는 많은 며느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 중 많은 이들이 은지 씨처럼 가족을 위해 조용히 헌신하고 있죠. 아무도 모르게, 아무 말 없이 그저 사랑하는 마음 하나로. 혹시 당신의 가족 중에도 그런 사람이 있지 않나요? 조금만 관심을 기울이면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입니다. 우리 모두 서로에게 조금 더 관심을 가져봐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진짜 가족은 피가 아니라 마음으로 만들어진다는 것을. 오늘도 당신과 당신의 가족에게 행복이 가득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당신 곁에 있는 반려동물에게도요. 그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알고 있으니까요.